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요. 그 미국 전통 우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뭐 우파 같지도 않고, 뭐, 그런데, 하여간 뭐 공화당 정치라든가 CIA, 최근 들어서는 이제 네오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우파, 극우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통제하냐면, 미술 그 경향을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 CIA가 추상 표현주의 사조를 아예 만들어 버리죠. 예, 테이트 갤러리 뭐 록펠러하고 카네기 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테이트 갤러리한테 700만 달러를 줘가지고 모마를 만들어요.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모마를 만들어서 모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림 아무렇게나 그리는 거 있잖아요. 개나 소나 막 그려대는 거 있잖아요. 그 추상 표현 미술이라고.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냅니다. 이런 그림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이성이 파괴돼 버리죠. 그래서 IOD 그 CIA의 그 문화 담당국장 도널드 제임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뉴욕하고 소호에서 벌어지는 일만 보아도 이거는 CIA가 발명한 것이라 기쁘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추상표현주의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CIA가 만들었고 1950년대, 60년대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죠. 모마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미술하는 사람들이 모마를 좋아하고 뭐 어떠니 저쩌니 하지만 실은 그거 바보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해서. 저 미대 교수 출신이에요. 네. 잭슨 펄럭, 마크 로드코, 드크닝, 다 그 엉터리 같은 놈들이에요. CIA 다 꼭두각시들이잖아요. 잭슨 펄럭 그림이 그림입니까, 그게? 뭐 하자는 소리예요? 그 콩고 침팬치가 그려도 제만큼은 잘 그려요. 살바도르 달리가 그랬잖아요. 살바도르 달리 아시죠? 진짜 상당히 괜찮은 미술가예요. 살바도르 달리. 콩고 그림이 잭슨 폴록 그림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럼 파블로 피카소는 콩고 그림 한 점을 샀어요. 현대 미술가 미로는 콩고 그림 보고서는 두 작품을 오마주해서 만들어줬다니까? 그럼 잭슨 폴록이 콩고랑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술을 말이에요. 이렇게 좌지우지할 만큼 CIA의 미디어 공작이 굉장히 세련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세뇌시키려면 이 정도는 세련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안 그런가요? 살바도르 달리가 그랬잖아요. CIA가 이끈 추상표현주의 그림 유행 속에서 침팬치 콩고가 그린 그림이 잭슨 폴럭 그림보다 훨씬 낫다 그랬다니까. 성공한 거잖아요. 이게 예술계에 들어와서 예술계를 뒤엎어버린 거 아니에요. CIA 대단하죠. 이게 바로 미국의 우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정권,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예술 사조가 되는 겁니다. 영화는 안 그런가요? 헐리우드 다 장악해버렸잖아요. CIA 그 돈 받지 않고 어떻게 그 대형 마스터 영화들을 만드나요? 제일 유명한 작품이 닥터 지바고예요. 그 보리스 파스트르나크 작품이잖아요, 이게. 내가 헷갈리지 않으면 그럴 거예요. 파스트르나크는 시인인데 무슨 소설을 써요? 소설 내용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유명해졌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CIA가 그렇게 만들면 만드는 겁니다. CIA 실력을 우습게 하나 보지? 예, 시켜서 만들면 그냥 세계 최고의 그냥 예술 영화, 휴머니즘 영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지 오웰 애니멀 팜도 마찬가지죠. 조지 오웰은 CIA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어도 괜히 그냥 오해받겠어. 조지 오웰 괜히 띄워주는 바람에 애니멀 팜 동물농장을 엄청나게 띄워줘요. CIA가 문학계도 이제 이렇게 장악해버리고 그러는 거단 말입니다.
그 반스탈린주의잖아요. 보스턴 심포니는 뭐 유명하잖아요. CIA 거라고. 보스턴 심포니는 모든 종류의 클래식 음악을 말이에요. 라이트화 시키잖아요. 뭐랄까, 가볍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포니 교향악 가면 잘 듣는 사람들은 지휘자들처럼 1번 바이올린, 2번 바이올린 다 구분해서 듣잖아요. 그래갖고 조율 조합되는 것을 스스로 즐기면서 해석한다고요. 청자들이. 그러나 보스턴 심포니는 그렇게 안 만들어놔요. 음악을 막 뒤섞어버리고요. 그래갖고 음률 정도 구분도 못하게 해놓습니다. 예. 이건 이제 CIA가 누구의 이론에 따라갖고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움직였냐면, 테오토르 아도르노라고 있어요. 아도르노가 음악사회학 하는 놈인데, 그 놈이 음악이 어떻게 인간의 정신을 병신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거 공부한 놈이거든요, 그게. 또 비틀즈 노래도 많이 작곡, 작사했다 그러죠. 그러나 그건 뭐 소문만 무성하지, 확실하게 증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했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블림 이미지라 그래가지고요. 앞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보면 저렇고 그런 이미지 있어요. 정상적으로 보면 그냥 보통 여자 그림인데, 그림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 여자가 뭐 자기 사탑을 성기를 만지고 있는 그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이러한 성적 이미지에 익숙해지도록 계속 만들어가죠. 그게 이제 디즈니 애니메이션도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서블림 이미지라 그래갖고 그건 아시아의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 우파들이 이렇게 미디어 조작을 해요. 무식하게 미디어 조작 안 해요. 불태우고 분석행위하고 책 검열하고 물론 가끔씩 하긴 하겠지만, 워낙에 위험한 책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보다 세련되게 미디어 조작을 한다고요, 얘네들이. 어떤 조작까지 하냐면은 노벨 평화상 같은 거 노벨상 다 조작하는 거예요. 얘네들 미국 애들이 CIA가 미국 대사관하고요 노벨상 위원회 걸어서 1분이에요. 57m밖에 안 돼요. 주소를 보세요. 미국 대사관 주소가 헨리 깁센 게이트 48이고요. 노르웨이 노벨상 위원회가 헨리 깁센 게이트 51번이에요. 번지수가 두 번밖에 안 된다고. 찾길 하나 건너가면 바로 노벨상 위원회예요. 옛날에 한국의 외무부 건물하고 미국 대사관 건물이 쌍둥이 건물로 광화문에 두 개 같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게. 그만큼 영향을 미치니까 가까이 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노벨 평화상이라든가 노벨 무슨 상 이런 거 있잖아요. 잘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초국적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만 갖다가 노벨상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평화상이라든가 문학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데올로기가 끼어져 있고 정치적으로 선택되는 거고, 노벨상이 대단한 줄 아세요? 노벨상 어떻게 선정되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지칭된 인가받은 5명의 노르웨이하고 스웨덴 병자 새끼들이 5명이 모여갖고 선정하는 거예요. 그게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 집권하고 있잖아. 25년 동안 노벨 평화상 위원회 사무국장 기어 룬덴스타트, 저 자식 룬덴스타트, 미국 완전 꼭두각시 아니에요. CIA 꼭두각시 아니에요. 더 이상 노벨 평화상이며 노벨 문학상이며 노벨 화학상, 노벨 경제학상 이런 거에 하여간 참 대단해요, 그죠? 이 미국의 우파들이 하는 짓을 보면 이 미디어 공작이라든가 이런 게 노벨상까지, 네? 현대 미술서부터 헐리우드, 문학, 예술, 클래식 음악, 대중음악은 오죽하겠어? 그리고 노벨상 주는 것까지도 모두 장악해갖고 움직이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의 그 조작이. 예전처럼 무식하게 책이나 불태우고 그런 것 같습니까? 책이나 불태우고 이런 거는 레닌이나 볼셰비크 같은 놈들이 하는 짓이죠, 그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한국. 한국 보세요, 지금. 2000년 기준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딱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지네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 386이고 뭐 노무현 정신을 따르고 이런다 그랬잖아. 그럼 약간 진보적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구글의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건수가 세계에서 최고로 많아요. 예? 하물며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프랑스도 5,475개밖에는 그거 안 했어. 삭제 요청을 안 했어요. 이 프랑스처럼 이 독재, 뒤에서 조용히 독재하는 놈들도. 근데 한국 정부는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프랑스보다 10배나 많아. 거의 정확하게 10배예요. 10배. 오히려 일본을 보세요. 1000개 정도잖아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그렇게 일본 욕하면서. 도대체 구글에 올려갖고 유튜브 만드는데 아주 두려워. 언제 어떻게 폭파가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어딨냔 말이야. 이런 나라가 아니라 이런 정부가 어딨냐고. 대깨문이고 지랄이고 간에 난 신경 안 쓰는데 좀 세련되게 하면 안 될까? CIA나 미국 공화당이나 네오콘처럼 좀 세련되게 미디어 조작하면 안 될까? 그것도 쪽팔리게 미국 구글에 쫓아가서 정부가 이거 삭제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게 54,000건이란 말이야 지금. 이게 미친놈들이지 이게 지금. 완전 볼셰비키잖아. 레닌이 뭐라 그랬어요? 1919년 10월 달에 2번인가 3번 찾아갔지. 조건반사 만든 파블로프 박사를. 파블로프 박사가 조건반사라는 자기 논문에 조건반사라는 말 하나도 안 써 있어요, 거기. 어디 조건반사 함부로 조건반사화 시키고 싶은 놈들이 파블로프의 이론을 갖다가 조건반사론이라고 얘기한 것 뿐이에요. 레닌이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을 공산주의 패턴으로 생각하고 반응하도록 만들고 싶어요. 이 러시아 사람들이 구태 개인주의가 너무 많아서 생각이 너무나 다양해서 우리 계획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파블로프가 물어보죠. 사람들을 평균화시키고 싶다는 뜻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행동을 같이 하도록? 네, 바로 그겁니다. 사람은 교정됩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레닌 이 자식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파블로프가 뭐라 그래요? 레닌 동지, 나는 개를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그 다음부터는 뭐라 그랬는지 몰라요. 레닌이 뭐라 그랬을까? 마음속으로 그랬겠죠. 파블로프 동지, 나는 러시아 사람들을 개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랬겠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게 지금 무식하고 단순하게 소련 아니고 러시아 정치국에 가서 일 보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머리에 빵떡 모자 쓰고 탈문이나 질질질질 외웠던 그 니콜라이 부하린이 조건반사로는 유물론의 강철창고라 그랬다고. 다시 말해서 인간을 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유물론의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아니 개 같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파블로프가 뭐라 그래요? 3년 지나서요. 레닌 죽기 1년 전에 레닌 새끼가 시키는 일이라고 하나 한다면 나는 개구리 다리 하나 자르지 않겠다.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레닌과 볼셰비키를. 이 파블로프 박사가 진짜 용감한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이죠. 어떻게 인간을 개처럼 취급하느냐는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실험은 동물의 소화 효소가 어떠한 경우에 나오고 멈추는가를 연구하고 싶은 거지. 밥을 주면 그대로 그렇게 따라가고 그런 조건반사란 말 나는 써본 적이 없다. 그래도 못 먹어도 고야. 니콜라이 부하린하고 이 정신병자 같은 그 레닌은 말이에요. 그래도 파블로프 박사가 최고라고 난리를 치면서 하사품도 내리고 돈도 내리고 연구실도 좀 내부 인테리어 해주겠다 그러고 다 싫어요. 다 거부했습니다. 하사품도 돌려보내버렸어요. 하사품 문 앞에 도착하잖아요. 볼셰비키 하사품. 그럼 파블로프 박사가 문 밖에 발로 차버려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무식한 놈을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방식으로 국가를 통치하고 국민을 통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볼셰비키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똑같단 말입니다. 이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짓이 1921년에 레닌이 무슨 짓을 합니까? 자율고를 폐지하죠. 그리고 막스 레닌주의를 자기 이론을 전국화해갖고 의무화해요. 의무 교육화합니다. 자기 이론을.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논리학, 라틴어, 철학, 고대 철학을 말이에요. 4대 부르조아 학문이라고 그래갖고 다 없애버렸어요. 역사학도 폐지시켜버렸습니다. 무식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이른바 과거에 난 그런 단어 쓰기 싫어하지만 이 좌파라고 하는 놈들이 그렇게 무식한 놈들이에요. 우파보다 더 무식하단 말이에요. 하는 짓이. 그래서 레닌이 말이에요. 파블로프가 말을 안 들어주니까 전통적인 방법으로 말 그대로 160명이나 되는 그 인문학자들을 독일로 추방시켜버리죠. 그때 그 추방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 루나 차르스키라고 그 예술사와 문학사가예요. 그나마 예술사와 문학사가 했던 사람이 추방 결정위원회 위원장이 있기 망정이지, 만약에 뭐 부하린이라든가 뭐 트로츠키 같은 새끼가 위원장을 맡았으면 160명이 아니라 16만 명을 쫓아냈을 거야, 독일로. 그리고 이 러시아 대학을 죄다 공학 중심으로 바꿔버리고 인문학은 모두 파괴시켜버립니다. 이게 좌파라고 하는 그 정치인들의 역사가 만들어져 와서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다들 걱정스러워하고 있는데, 한때 좌파라고 불렸던 이 문재인 노무현 정부 이 흐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냔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다를까 실은 파시즘은 말이에요, 좌파들한테 되게 좋은 거라고 인식이 되었었어요. 옛날부터. 입으로는 파시즘을 욕하는데 하는 짓은 그대로 파시즘이다 말이에요. 좋아요. 그렇게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싶고,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싶고, 집회, 결사의 자유도 막고 싶으면 조금 세련되게 하라고. 미국 CIA가 했던 것처럼 세련되게 하라니까. (386) 너희들의 정책은 말이야 무식하고 무지하고 폭력적이고 아나무인이고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는 정책만 피우고 앉아있단 말이야.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감사합니다.